혹시 내 인생이라는 이 멋진 이야기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은 관객석에 앉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이번 시간에는요, 수동적인 관찰자 역할에서 벗어나서 내 이야기의 작가이자 또 감독이자 주연 배우가 되는 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있잖아요. 가끔 내 삶인데 꼭 다른 사람을 위한 무대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나는 그냥 옆에서 박수나 쳐주는 조연 같고. 혹시 이런 기분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다면, 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요, 더 이상 내 삶의 방관자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주도권을 다시 내 손에 꽉 쥐고 당당한 주연 배우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정의 첫 번째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모험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에 보면 피추석이라는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던져진 존재라는 거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시대,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에 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근원적인 불안감과 수동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그 내던져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 길은 수동적인 삶이에요. 피투성이라는 조건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피해자 의식을 갖고 모든 게 다 남 탓, 환경 탓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걸 외적 통제 소재라고 해요. 하지만 다른 한쪽, 바로 주인공의 삶은요, 그 불안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리고 책임을 받아들이죠.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내적 통제 소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인공이 추구하는 좋은 삶이란 대체 뭘까요? 여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이건 뭐 단순하죠. 그냥 즐거운 걸 쫓고 고통은 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목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에우다이모니아에 있습니다. 이건 의미 있는 삶, 나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진정한 번영을 추구하는 훨씬 더 풍요로운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한 말이죠.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 그의 로고테라피, 즉 의미 치료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담겨 있어요.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궁극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철학적인 기반은 어느 정도 다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진짜 실질적인 도구들을 한번 갖춰볼까요? 두 번째 장, 영웅의 마음 단련하기입니다.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내면에 어떤 자본을 쌓아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면 자본의 가장 기본, 그 토대는 바로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 능력이나 지능이 돌에 새겨진 것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믿음이에요. 노력하고 애쓰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 재능은 결승선이 아니라 그냥 출발선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그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토대 위에 우리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이건 난 할 수 있어! 하는 막연한 긍정이 아니에요.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 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주인공이 진짜 행동에 나서게 만드는 자신감의 원천이죠. 그럼 이 자기 효능감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가 아주 명확한 4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첫째, 성공 경험.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매일 아침 이불 개기 같은 사소한 성공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둘째, 대리 경험. 나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걸 보는 거죠. 롤모델을 찾는 겁니다. 셋째, 언어적 설득. 넌 할 수 있어 라고 진심으로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 곁에 머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정서적 각성.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우리 내면 자본의 마지막 조각은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걸 마음의 근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냥 버티는 걸 넘어서 그걸 발판 삼아 이전보다 더 높이,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힘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건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 내면의 요새는 어느 정도 단단하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예상 밖에, 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슈퍼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세 번째 장, 바로 웃음의 과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완전히 공짜고 약도 필요 없고 지금 이 순간 당장 쓸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건 무슨 비밀스러운 영양제도 아니고요. 복잡한 명상 기술도 아닙니다. 우리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웃기 전, 특히 스트레스를 잔뜩 받았을 때 우리 뇌는 코르티솔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으로 가득 찹니다. 이건 우리 몸에 비상경보가 막 울리고 있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웃고 난 후의 변화를 보세요. 뇌가 갑자기 행복 호르몬 칵테일을 온몸으로 쫙 뿌려줍니다.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 기분 좋게 만드는 도파민,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까지. 이건 말 그대로 뇌 속 화학 공장을 완전히 리셋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웃음이 꼭 진심에서 우러나온 진짜 웃음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요, 그냥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고 하하하 웃는 척만 해도 우리 몸과 마음은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생각보다 단순해서 그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대요.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철학도 갖췄고 마음가짐도 다졌고 심지어 비밀 무기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이걸 전부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 녹여낼지 한번 보죠. 바로 11 퀘스트, 여러분만의 행동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이야기의 악당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 들어봤죠? 힘들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해. 물론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겠지만 이게 때로는 엄청난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독성 긍정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오직 긍정적인 감정만 느껴야 한다는 그런 비현실적인 압박이죠. 슬픔, 분노, 불안, 이런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감정들을 마치 나쁜 것이냥 억누르게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그 감정들을 제대로 소화하고 진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공의 건강한 하루 습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핵심은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의 침묵, 긍정적인 자기 확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시각화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하루의 분위기를 내가 직접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감사한 일을 적으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 즉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건 나를 지키는 갑옷과도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뉴스는 좀 멀리하고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로 내 주변 환경을 채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을 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써 내려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원칙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려면 에이브러햄 링컨의 삶을 보면 됩니다. 그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개인적인 비극과 나라 전체의 위기를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치력 같은 어둠을 헤쳐나가기 위해 유머와 이야기를 무기로 사용했죠. 이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인공은 자기 이야기의 방향을 스스로 통제할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한 편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의 작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개념과 도구들은 그 이야기를 써내려갈 펜과 잉크에 불과하죠. 자,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그 다음 장에는 무엇을 쓰시겠습니까?